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냐면 네 번째 과목이죠. 보관 하역론입니다. 자, 보관 하역론은요, 거의 우리가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거기서 약간의 계산 문제가 있지만은 그 계산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류 보관 하역론 기본적인 개념 위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화물 운송론 있잖아요. 운송론에서 나중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국제물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인터컴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지만은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제한을 받아가지고 한계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일단 보관 하역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62강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보관 하역론입니다. 자, 보관이 뭘까요? 보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보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뭐를 갖다 시간적인 효용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효용. 그래서 그 개념 이미 우리가 봤지만 운송은 운송은 갖다가 뭡니까? 운송은 장소적인 효용을 주고 있다. 장소적인 효용을 주고 있다는 거 가장 기본이죠. 기본 중에서 상기본 가장 기본인 이런 내용을 갖다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관 나와 있습니다. 보관. 그리고 보관의 개념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보관은 생산과 소비예요. 자, 생산 장소하고 소비 장소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생산과 소비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생산 장소하고 소비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 장소적 효용을 갖다가 이루게 해주는 게 바로 운송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자, 장소와 시간, 생산과 소비의 뭐 시간적이죠. 시간적 거를 갖다가 조정한다. 이 조정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 나중에 소비하더라도 효용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적시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와야만이 효용이 크죠. 내가 필요할 때 적시에 뭐 원료라든가 부품, 단순하게 원료,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죠.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자, 그 제품을 수요에 적합하게, 자, 이미 완성품을 만들었으면은 수요에 적합하게 적시에 출하해 가지고 판매 효과를 높이는 기능이 바로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재화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물리적 저장과 관리한다는 것.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피킹 물건을 갖다가 내가 선택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분류, 이런 제품과 이런 제품 따로따로 분류하는 것이에요. 검품,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출고, 이런 피킹, 분류, 검품, 출고, 피킹이라든가 분류라든가 검품이라든가 출고, 이런 거, 또 배송하는 일련, 배송까지 하는 모든 과정,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모든 과정까지 작업을 수행하는 물류 선택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일단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흘러갈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보관은 왜 필요하냐? 보관이 왜 필요할까요? 아까 여기 나왔던 것이에요. 시간적 효용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공급이라는 개념하고 수요, 이런 공급, 물건을 공급하는 개념과 소비자들이 수요 관계를 갖다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걸 조절하고 총 비용을 갖다가 줄인다는 것이겠죠. 비용을 줄이면서 뭘 갖다가 여기서 서비스까지 높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비스까지 높인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기업들은 공급과 수요 관계를 조절하고 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야, 비용을 줄인대요. 비용을 줄이면 뭐예요?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창고시설과 보관 활동들뿐만 아니라 창고시설,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보관 활동뿐만 아니라 자재 취급을 필요한다. 그 다음 경제적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 개념을 갖다가 보시면 돼요. 경제적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이 바로 보관의 내용이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여러분 교재, 여러분은 항상 책도 함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808페이지 양가로 1번 보관의 개념에서 양가로 2번에 보관의 필요성까지 여러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 특히 양가로 1번 보관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4번에
보관은 물리적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흐름을 한 단계라는 거. 그 다음에 물품의 생산과 소비, 거래 중에 시간적 효용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참고로서 물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인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양가로 2번도 보셨고 3번의 기능은 자 보관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고객 서비스 취전선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우리는 물류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서비스 증가적인 개념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물류의 흐름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취전선 기능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객 서비스 취전선이라면 고객 서비스를 바로 응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고객의 주문품을 인도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고객 서비스 취전선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수송하고 배송. 수송과 배송 구분할 수 있겠죠. 수송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관계라면 배송은 어디? 그런 데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시켜 주기까지의 과정을 배송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송과 배송은 같은 이름과 같겠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운송을 한다는 개념은 같지만은 수송은 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물류센터와 물류센터적인 개념이라면은 자, 배송은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송과 배송의 윤활유 기능이란 것은 공장에서 물류센터까지가 뭡니까? 수송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수송이고 대량 루트 발주의 내역에 따라서 소량 루트를 나눠 배송해주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뭐가? 보관이. 자,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조정 또는 완충 기능이 있어요. 보관은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시간이라는 건 아까 이미 설명드렸을 때 보관에서 가장 정확하고 공간적인 개념도 나와 있죠. 공간적인 뭐가? 공간은 기본적으로 운송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하고 공간적인 개념을 같이 거기에 나오는 효용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적인 차이를 해소시켜준다. 그 다음 공간적인 차이를 해소시켜주는 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차이죠. 이 차이를 갖다가 메꿔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 메꿔주는 게 뭡니까? 재고 관리 기능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기능도 있어요. 보관은 단순한 저장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분류를 할 수 있고 가공도 할 수 있고 뭡니까? 재포장도 할 수 있고 건품 등을 할 수 있는 유통 관련 기능을 갖다가 담당하는 게 바로 보관의 기능입니다. 보관의 기능을 갖다가 고객 서비스 취전선 기능, 수송과 배송의 윤활유 기능, 생산과 판매의 조정 또는 완충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통 가공 기능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통 가공 기능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단순한 보관적인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가공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건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관의 기본 원칙. 여러분의 책 페이지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09페이지를 넘어가서요. 그 다음 페이지 810페이지. 보관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만 전혀 틀릴 이유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은. 자, 통로대면. 쉽게 말하면 이름 그 자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름 자체가 뭡니까? 통로대면이에요. 자, 보관의 원칙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보관의 원칙은 똑같은데 그냥 통로대면이라는 개념에서 보시면 통로에서 대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통로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저 물건을 갖다가 쉽게 저장하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통로에다가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고 또 거기다 쉽게다가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입출구, 즉 쌓아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작업을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통로대면 보관 원칙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입출구를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통로대면 보관 원칙을 쓴다는 것이에요. 입출구예요. 그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을. 그래서 일단 동그란 양가로 1번의 내용은 물품의 입출구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무슨 원칙이냐? 통로대면 보관 원칙이고 뭐 당연히 여기 내용은 그거고 그 다음에 창고 내에서 물의 흐름을 그러니까 물건의 흐름 창고 내 적재하는 물건의 흐름을
원활히 또는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여기도 역시 똑같이 나오세요. 높이 쌓기, 고적, 높을 꽃자죠. 높을 꽃자예요. 높을 꽃. 높게 어떻게 쌓겠다는 것이에요. 높게 쌓겠다. 높게 고적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높이 쌓기 원칙. 높을 꽃자죠. 쌓을 적자죠. 그래서 높이 쌓는다 이거죠. 그래서 높이 쌓는 거지. 고적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물품을 높이 쌓는 것인가 고층으로 쌓겠죠. 고층으로 적재한다. 그리고 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적보다는 그러니까 평평하게 높게 쌓지 않는 거, 높게 쌓지 않는 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 평적보다는 펠릿 등을 고정하게 되면 팔레트 위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펠릿이라고 써 있지만은 이건 이름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영어로 따면 정확하게 국어적인 이름은 펠릿이 정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설명을 들었었죠. 이미 몇 번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영어로 따면 PALLET.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물리에서 파레트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파레트지만 저는 갖다가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어적인 세종다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종다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펠릿이라고 쓰는 게 국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통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팔레트라고 이름 써요. 또 유통에서는. 또는 뭐라고 씁니까? 파레트. 뭐 그냥 지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팔레트가 뭐다? 요렇게 이 위에다 목재라든가 철로 된 팔레트 위에다가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평적보다는 팔레트 등을 고적하게 되면 용적 효율이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 팔레트 위에다가 쌓으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고적의 원칙은 뭡니까? 높이 쌓기 원칙. 왜? 용적 효율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고층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만 알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것은 기본 원칙은요. 순수하게 여러분 시험 나와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이름에서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목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선입 선출. 자, 이건 퍼스트 아웃이에요. 선입 선출이라는 것은 퍼스트 인이에요. 인. 그다음 퍼스트 아웃의 약자입니다. 자, 플레임은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에요. 먼저 나간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입선출의 원칙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자, 먼저 보관한 물품을 먼저 끄집어내는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짧은 상품이라든가 보관 시 파손, 마모가 생기기 쉬운 상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지라든가 필름 식품도 이런 것 등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짧은 시간 내에 소비를 해야만이 원래의 그 용도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쓰는 것. 이런 것 갖다 보통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휘전이에요. 휘전이란 거 아시겠죠? 휘전율이 높은 것이면 높은 거, 휘전율이 낮은 것이면 낮은 거. 그러니까 휘전율이 높은 것은 뭐예요? 이미 문 입구에 가까운 데다가 저장하는 게 낫겠죠? 휘전율이 낮은 것은요. 1년에 매일 쉽게 말하면 1년 365일 동안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물건은 깊숙이 넣어놔도 되잖아요. 근데 1년 365일 동안에서 300번이 왔다리 갔다 하는 물건은 밖에다 쌓아놔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휘전대응,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휘전되는 것은 밖에다 싸고 휘전율이 낮은 것은 안에다 쌓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품목, 휘전대응이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그리고 높은 것과 낮은 것에 관련 품목을 갖다가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휘전율이 높은 것은 문 입구에다가, 휘전율이 낮은 것은 깊숙이, 출고 품목의 다양화에 따른 보관상의 곤란을 예상하여 물품 정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자, 보관물의 장소를 휘전에 대응하도록 결정하는 원칙이죠. 그렇죠.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거. 그래서 이제 입출고 빈도가 높고 낮은 보관 장소를 갖다 결정할 때 원칙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출고 빈도가 높은 것이라든가 낮은 것을 갖다가 보관 장소를 결정할 때 원칙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휴전 대응 보관의 원칙까지 한번 봤고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름에서 이미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서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양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을 봅니다. 5번 동일성이 나와 있고 유사성. 흔히 가끔 가다가 그냥 동일성과 유사성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동일성 유사성 원칙이라도 보통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찢어놨어요. 그 품종은 동일 장소에. 그래서 품종이 같으면요. 장소가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게 낫다. 그리고 동일성 원칙이에요. 또 유사품은 같이. 그래서 유사품은 가까운 장소. 그래서 유사품은 가까운 곳에. 그래서 간혹가다 동일성, 유사성 원칙을 같이 씁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물리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유통에서는 구분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동일성의 원칙은 동일 품목은 동일 장소에 보관한다.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동일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사성 원칙 있죠. 유사품을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고관리 효율성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되는 원칙이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 또는 간혹 가다가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흐름을 받고 다음 양가로 6번, 7번, 8번을 보도록 합니다. 7번, 8번, 9번. 자, 중량 특성. 중량이에요. 중량이 뭡니까? 무거운 것이겠죠. 그래서 중량 특성은 쉽게 말하면 중량 특성. 여러분, 물건을 쌓아놓을 때 무거운 것을 위쪽에 넣습니까? 밑에 넣습니까? 무거운 것을 가장 무거운 것을 밑에 넣고 그 다음 무거운 것을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 무거운 것. 그러니까 맨 위에는 가장 가벼운 것이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때 피라미드처럼 사다리 쌓기 봐봐 생각해봐요. 사다리 쌓을 때 어디요? 맨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힘이 좋고 무게가 나가는 친구. 그 다음으로 나가는 친구.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홀쭉이 친구였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중량 특성 원칙이고 중량에 대응하여 보관 장소라든가 고저 그러니까 높이 쌓는 원칙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장 무거운 친구는 맨 밑에 가장 가벼운 친구는 그 맨 꼭다기 그 중간에는 중간 정도 나가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걸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그런 식으로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량물의 상층 하부층에 보관하고 경량물 그러니까 중량물은요. 중요한 여기 상은 윗상이 아니죠. 상 및 윗상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상을 말해요. 밑에 있는 상 및 하층부에 보관한다는 거. 경량물은 뭡니까? 상층부에 보관한다. 충분하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형상 특성. 형상이 다르면은 다르게 보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변경한다 이거죠. 형상이 다르면 다르게 보관한다. 자, 그래서 형상 특성. 예를 들어서 뭐 네모난 형상이 있으면은 네모난끼리 보관하는 게 낫겠죠. 막 삼각형이면 삼각형끼리 보관하는 게 낫겠죠.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원형끼리 보관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섞어서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형상, 그 물건의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변경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형상 특성에 부응하여 보관하고, 자, 표준품을 4개 보관하고, 뭐 비표준품은 형상에 부응하여 보관한 것도 여기 형상 특성의 원칙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 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위치란 것은 그 물건은 어디 장소. 자, 이런 A라는 물건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B라는 장소는 여기. 그리고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치가 굉장히 이 물건의 A로 시작된다. A 쪽에 있는 것만 고르면 보면 되겠죠. B로 시작된다. B 쪽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치 표시란 그 개념 자체가 보관품의 장소라든가 선반의 번호를 갖다가 A, B, C, D처럼 명시해가지고 그 물건을 이런 품은 여기에 저장하겠다. 저런 품은 여기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입출고 작업이 단순화되어 가지고 작업원의 실수는 적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중량 특성 원칙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하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시험에서 나오면 무조건 하고 득점할 수 있어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관하역론, 화물 운송론, 그 다음에 물류관리론, 기본적인 그 세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렸죠. 국제물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국제물류 같은 건 인코텀스라든가 이런 약간의 용어가 처음으로 많이 보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려워 보였을지 몰라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양가로 9번까지 했고요. 양가로 10번. 명료성. 자, 이런 것도 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뭐 명료하다는 것이. 명료가 뭡니까? 아,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것이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시각적 명료성은 뭡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아주 용이하게 뭘 할 수,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명료합니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료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창고내 작업원의 시각을 통해서 보관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용이하게 찾아서 자, 시각을 통한 것이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자, 용이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보니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입고라든가 출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료성 또는 표시 원칙, 명료성의 원칙 또는 명료성 표시 원칙. 네트워크 보관 원칙입니다. 자, 네트워크 보관 원칙, 네트워크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입출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리고 관련 품목들 연관성에 따라 정리 집중을 보관하고 이거는 개통지로 보관해서 출하 시 가장 정확한 이건 이거예요. 사실 출하 시에 입고보다도 출하 시에 더 훨씬 유리한 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네트워크 보관 원칙이에요. 네트워크 보관 원칙 이런 개념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적인 내용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충분하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는 원칙이 갖다가 따져봤을 때 총 11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봤고요.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니까 11가지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는 득점할 수 있고요. 이제 보관 시스템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그 다음 페이지 801, 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801, 2페이지. 자, 801, 2페이지 보관 시스템을 설계하는 세 번째로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보관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사항이라서 역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사항인데 보통 보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여러분?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창고가 이렇게 쭉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그럼 보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보관을 갖다가 창고에 있다면 보관 그 땅바닥에다 이렇게 막 보관합니까? 아무렇게나 아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뭐가 물건을 쌓아놓은 어떤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딱딱 차곡차곡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 렉에다가 집어넣는 거 렉에다가. 그리고 렉과 운반 하역기 부속 설비가 중심입니다. 자, 렉 물건을 쌓아놓는데 운반 하역기 뭡니까? 거기서 지게차라든가 포크리프트를 말하겠죠. 부속 설비는 뭡니까? 물건이 이제 거기 자동 창고냐 아니면 비자동 창고냐고 기본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동 창고든지 비자동 창고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넣어놓거나 이런 하기 위해서는 렉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반 하역기 등이 필요해요. 그다음 부속 설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부속 설비가 뭐냐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은 물건을 넣어놓는데 필요한 것 같은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보관 물품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 재고 수용 능력, 양이 얼만큼 물건을 쌓을 수 있겠느냐, 재고 관리 방법. 그래서 재고 관리 방법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신선도를 유하는 것은 냉장이라든가 냉동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당연히 거기서 습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고 관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해서 최적의 레이아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관 시스템을 갖다가 일단 이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 때는 내가 주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물건을 보관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습기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온도라든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창고 설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은 창고 시스템을 갖다가 설계 시 고려할 사항과 거의 같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양가로 1번의 내용이었고 양가로 2번 합리적 제거 관리 방식이 고려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리적 재고 관리 결정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재고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재고 관리 방식 어떻게 하느냐? 자, 보관 품목별로 하겠느냐? 보유 기간별로 하겠느냐? 기간별로 하겠느냐? 품목별로 하겠느냐? 입출고 일로 하겠느냐? 수량으로 하겠느냐? 일자로 하겠느냐? 수량으로 하겠느냐? 빈도수로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보관 창고 내 보관 품목별 로케이션 관리가 로케이션 어디에 위치라는 게 낫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창고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로케이션 위치에다가 놓는 게 낫겠느냐 이거죠. 생산 계획에 수반되는 루트 사이즈 그러니까 대량이냐 소량이냐겠죠. 생산 계획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취저 및 최대 보유 기간 발주 입고 리드 타임 그리고 주문부터 입고까지 시간이 리드 타임이니까 이 창고에다가 물건을 주문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가지고 입고가 되느냐 즉 출고부터 주문부터 그 물건의 주문부터 어디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까지 리드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 시점까지를 갖다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니까 이런 걸 기준을 따져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상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이 위에 있는 이상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보관 품목의 성격이라든가 성격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이용법 협력사업 이런 거 그 다음에 관리 인력 등 모두 다 모든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갖다 결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품목 기간 입출 고의 입출 수량 빈도 뭐 로케이션 관리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 자, 이렇게 뭐 심사숙고해서 이제 사실 고려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아, 우리 창고는 보통 어떤 물건을 갖다 보관하니까 이런 걸 보관을 주로 하겠다. 이런 것이지 뭐 심사숙고해서 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딱딱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공간 이용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간 이용법.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공간 이용법의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지만은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입체 자동 창고 방식의 공간 이용법. 그 다음에 천정 주행 크레인 방식. 그러니까 천정이에요. 그 천정 공간 이용법이란 그 자체가 뭐냐. 그 넓은 창고가 있으면은 이런 창고가 있으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굉장히 지금 뭐 그림상으로 적게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입체 자동 창고 방식이 있다. 입체 자동 창고 방식이 뭐예요? 자동 창고 방식이 보관할 때 어떤 자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천정 주행 크레인 방식이 뭐냐? 여기 천장에다가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물건을 갖다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동하게 쭉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뭐 쭉 여기다 내려놓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물건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왔다. 이렇게 막 이동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 천정 주행 크레인 방식입니다. 자, 포크리프트가 뭐예요? 포크리프트라는 것은 이렇게 포크 아시죠? 포크. 이렇게 쭉 해가지고 들었다가 쭉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쭉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물건 팔레트 들어갔죠. 쭉 들어가지고 쭉 가지고 다시 놓고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포크리프트 방식이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창고를 갖다가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이 원웨이 방식과 원웨이 여러분 원웨이가 뭡니까? 뭐 원웨이가 그 가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원웨이 티켓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간다는 것이죠. 유턴 방식은 뭐예요? 유턴 방식은 이제 여러분 자동차 타고 유턴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웨이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길이 갔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그리고 유턴 방식은 뭐냐면은 유턴 방식이란 건 뭐냐? 창고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유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구가 하나 있고 출구도 하나 있겠죠. 출구도. 유턴 방식은. 그 유턴 방식 입구와 출구가 다르겠지만 원웨이 방식은요. 이렇게 쭉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원웨이 방식 입구 그다음 입구하고 출구 입구와 입구 들어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게 한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입구 창고 구 입구 구 들어오는 여기를 말해요. 여기
입고구를 갖다가 들어오는 구멍,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구멍을 갖다가 입고구고 나가는 구멍 여기 나가는 구멍이 출고구예요. 출고. 그리고 입고구하고 출고구가 달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로 나가니까. 입고되는 물품이 일방통행으로 창고 내로 이동하여 출고해서 반출. 그래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반통행이요. 이게 바로 원웨이 방식이에요. 원웨이 방식. 자, 유턴 방식은 뭡니까? 유턴이죠. 유턴 방식은 입고구와 출고구가 동일하거나 또는 동일한 방향에 있어서 동일한 방향이죠. 이쪽 방향. 또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들어온 길과 나가는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원하게 따르면 이건 유턴형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따르면 U자로 시작되는 유턴형인데 유턴형은 원래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턴 방식은 입고구와 출고구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향이 있어. 동일한 방향 맞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동일한 방향이 있어서 보관 물품, 보관 후 입고 방향과 반대 방향은 흐름 출고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보관 물품은 보관 후 입고 방향과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출고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면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출고구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많이 써봤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원웨이 방식하고 유턴 방식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뭐 그림으로 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입고구하고 출고구가 다르다는 개념, 여기서 원웨이 방식과 유턴 방식이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창고 관리 시스템 이제 창고의 개념 나옵니다. 뭐 창고의 개념. 창고가 뭐냐고 물으면 참 어떻게 웃기는 것인데, 그러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창고가 뭘까?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데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웨어하우스라고 보통 말하죠. 웨어하우스. 그래서 창고를 갖다가 뭐냐? 창고는 집이에요, 집. 집인데 뭘 넣는 집이냐? 웨어하우스를 창고라고 하죠. 웨어가 뭡니까? 웨어. 상품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창고라고 창고. 그러니까 상품의 집, 상품을 넣는 집이에요. 물건을 보관한 집을 갖다가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의 개념을 해가지고 물품이 감소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공급의 조정을 원활히 해서, 그럼 왜 창고에다가 보관할까요? 여러분, 창고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밖에다가 보관했을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고구마 같은 거, 쌀 같은 거 수확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논에다가, 또는 고구마를 했으면 고구마 있는데 우선 밭에다가 잠시 놔뒀다가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필요해서 운반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넣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보관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럼 물품이 감소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이다. 왜? 그 밖에다 놓으면은요, 물품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또는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보관한 것이에요. 수요 공급의 조정을 갖다가 원활히 해가지고 생산활동이라든가 판매활동, 소비활동에 기하기 위한 시설을 갖다가 창고라고 합니다. 야, 좋은 말이죠. 물품이 감소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원활히 해요. 생산활동, 판매활동, 소비활동, 모든 전 유통활동 또는 전 물류활동의 모든 것을 포괄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창고다. 야, 마치 이것만 보면 뭡니까? 물리의 모든 기준이 창고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 물품의 감소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물품의 감실 또는 손상, 감실 오타 아니에요. 감소하고 멸실입니다. 감소와 멸실. 그리고 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축물 또는 물품의 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입니다. 그 구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을 갖다가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창고예요. 이런 건 시설한 토지 또는 수면으로 물품 보관을 제공하는 것을 창고라고 한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없고, 그런 내용이 창고는 이런 것이다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다음 보시면 창고 관리. 자, 이제 관리를 해야죠. 사실은 창고라는 개념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뭐든지 이 관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관리자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자라는 것은 뭡니까? 뭐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능력, 리더십, 이런 게 모두 필요한 게 관리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고 관리도 단순하게 그 지식만 알아서도 안 되고,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 물건 같은 거 특성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창고 관리의 개념에서 화물의 입고 및 출고, 오더 피킹 및 분류, 재관리, 창고 내의 하행 및 보관 계획 등을 통해서 창고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창고 관리 잘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창고 화물을 갖다가 입고라든가 출고도 할 수 있고, 오더 피킹이죠. 그 다음 분류할 수 있는 거. 오더 피킹 개념 아시죠? 오더 피킹. 재고 관리, 그 창고 내의 하행 및 보관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 등을 통해서 창고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창고 관리의 개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창고 관리는 창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고 관리를 한다. 이거죠. 자, 전체 물류비 절감과 중요하죠.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물류비를 비용을 절감시킬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거기다 서비스도 증가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물류 전반에 흐르는 것이죠. 비용 절감과 서비스 증가에 있다면 물류 활동은 모두 오케이입니다. 만사 형통이에요. 증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하역의 효율화, 재관리 정확성 제고, 로케이션 관리, 오더 피킹, 분류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그 정확성을 제고가 뭡니까? 정확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하역의 효율화, 하역을 잘하자, 재관리가 정확성을 높이자, 재고 관리 정확성을 높이자, 로케이션 관리를 잘하자, 어디 함부로 아무 데 놓지 말고 정확하게 정해진 장소에다가 놓자, 오더 피킹, 주문할 피킹 그런 거, 분류에 신속하고 정확성을 높이자는 거, 반품 처리의 정확성과 높이자는 거, 재고니까 공간 사용의 효율을 높이자, 창고의 자동화 시스템 설계하고 입고 및 출고 반품 처리 등에 따른 재고와 판매 수불의 일치, 출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매우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활동을 다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리예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보관한 모든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의 여러 가지 하나의 사례를 갖다 다 들었어요. 하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오더 피킹이라든가, 이런 반품 처리라든가, 공간 사용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수불이라든가, 출하 정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원활하게 잘하자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창고 관리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말을 갖다 계속 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 8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창고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창고 관리 시스템 아까 나왔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를 아까 지금 잘하자겠는데,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스템적인 개념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스템, 운영계획, 수익계획, 계획을 말해야죠. 계획. 시스템이란 그 자체가 바로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요 예측도 해야 돼요. 조달계획, 그 다음 배송계획, 이런 것들 수립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체 물류센터의 효율을 추가할 수 있으면 가장 잘 하는 것이고, 그런 물류센터의 효율을 추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창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이에요. 정량적 효과가 있습니다. 양적, 정성적 효과가 아니에요. 정량적 효과가 있어요. 정량적 효과는 뭡니까? 뭐 정량과 정성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정성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양적 개념 있죠. 양적이 뭐예요? 양적은 뭘로 나온다? 퀀텀 수 있죠. 자, 질이라는 게 있죠. 질이 뭐예요? 질이 갖다 퀄리티죠. 자, 퀄리티예요. 우리가 Y를 뜨고 에이티브, 여기다가 Y를 띄는 것이에요. Y. 그 다음 A하고 T, 에이티브. 이걸 붙이면 뭐가 돼요? 이 양이 뭐가 됩니까? 이런 자체가 뭡니까? 정량적이라는 개념으로 나올 수 있죠. 정량적.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갑자기 이제 질에서 정성적이라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거나 예측할 때 정성적 예측,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정량적 예측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정량적이란 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 정량적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어떤 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객관적. 이건 뭡니까? 정성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자, 객관적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한다. 왜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이라고 말했어요? 전체 평균에서 평균 30점 맞은 애가 1등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반에 평균 30점 맞은 애가 30점 맞은 애가 1등이라는 것은 나머지 2등은 29점, 나머지는 28점 이렇게 맞았겠죠.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이다. 100점 맞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2등은 몇 점이에요? 99점, 뭐 98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반에서 1등이다. 제가 잘생겼다. 객관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는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예요. 뭐 현빈이 잘생겼다. 누구든지 동의하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은 현빈이 잘생겼냐고 물으면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강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적 평가, 뭐 수치, 무슨 수와 무슨 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수치가 딱 두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뭡니까? 주관적 평가는 정도예요. 정도. 어느 정도, 잘생긴 정도가 어느 정도냐 따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라는 그 개념인데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 뭐 가장 전형적인 게 뭡니까? 여기서 뭐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이게 조금씩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량적 효과는 뭡니까? 정량적. 입출구 운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겠죠. 객관적인 평가의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피킹이에요. 피킹이 뭡니까? 물건을 내가 어릴 때 놓았는지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패킹이 뭡니까? 포장이에요. 포장. 피킹과 패킹 오타 아니에요. 피킹은 물건을 어디에서 놔가지고 피킹의 피킹이란 말이죠. 피킹.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 패킹이 뭐니까? 패킹을 갖다 여기에요. 패킹. 포장이에요. 포장. 그죠? 패킹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패킹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입고 거품이라든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재고 측면에서는 재고를 감축시키고 재고파하고 정확성을 높인다. 비용 측면에서 노무비 클레임 비용을 사무비를 감소시켰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런 것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객관적으로 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량적 효과예요. 정량적 효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이런 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인 절약을 이런 과목에서 해야 됩니다. 자, 시간적인 절약을 이런 과목에서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고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양가로 5번이 나와 있죠. 거기서 창고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창고관리 시스템에서 아까 양가로 4번 봤지만은 거기 말고도 거기에서 뭐 양가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것도 봐둘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7번에서 뭐 창고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라든가 재고 정확도, 공간 설비 활용도, 제품 처리 능력, 재고 휴전율, 고객 서비스, 노동 생산 설비 생산성의 향상 등이 있다는 거. 다양한 효과 등이 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창고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 보시면요. 재고 관련 기능, 주문 관련, 그 다음에 출고 관련, 그 다음 인터페이스 기능 같은 거 있어요. 자, 보시면 재고 관리가 뭡니까? 입고와 출고, 입출고 잘하자. 입고겠죠. 여기서는 일단은 입고, 재고 관련은 입고, 창고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보관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입선출 관리.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창고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선입선출한 그 개념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선입선출 관리는요. 어디 재고 평가라는 데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나오는데 선입선출법 관리에서 거기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지만요. 우리가 사실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냐?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나중에 들어온 것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 그냥 나중이죠.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먼저 나갔을 거. 이건 갖다가 뭐냐? 회계학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절감시키기 위한 회계 전략입니다. 그런 것은 뭐 분식 회계는 아니고요.
회계적인 측면에서 인정해줘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통관리사 1급을 갖다가 혹시 준비하신다면은 그런 것은 이제 거기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사실은. 자, 주문 관련 기능이 됐습니다. 주문이 뭡니까? 피킹이죠. 자동 발주 시스템. 자, 자동 발주 시스템 뭐예요? 자동 발주 시스템 뭡니까? 저 자동 일렉트릭 오더 EOS죠. EOS. 또 뭐가 있어요? CAO죠. CAO. 자, EOS가 뭡니까? 일렉트릭 오더링 시스템. 자동 주문 발주 시스템. CAO가 뭡니까? 컴퓨터 어시스티드 오더링.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문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고 보통 해요. 자, 출고 관련 기능이 있죠. 출고 관련 뭡니까? 출고. 자, 입고에서 여기 출고가 안 쓴 이유가 바로 이게 출고가 나와 있어 그래요. 수송과 배송 관리가 있다는 거. 그다음 배차, 자동차 배차 스케줄을 갖다가 한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물류 관리로 봤던 공차율이라든가 영차율, 실차율 이런 개념에서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죠. 무선 통신, 물류센터 실시간 정보화 기능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기능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런 흐름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잘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흐름을. 그리고 이런 것은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제 강의만 들어도 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이 보관 하행론적인 과목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득점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창구의 종류가 있는데 창구의 종류는 이제 양가로 1번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창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보관하는 내용물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창고 종류에 따라서 보관 내용도 달라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물은 이런 창고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이 더 먼저냐 아니면 창고가 먼저냐고 따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종류와 구분은 창고에서 보관 창고에서 탈피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단순하게 보관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유통창고라는 개념이 아까 뭐였어요? 가공도 하는 것이에요. 조립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창고 개념으로 많이 발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보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고 유통가공 창고의 형태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거. 보관창고에서 유통창고, 유통가공창고, 가공창고 형태로 변화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적인 능력을 갖다가 더 높인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재래식 또는 보통 일반 창고 시스템이 있고 기계화 창고 또는 자동화 창고. 그리고 재래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기계화 창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자동화 창고. 이 세 가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쉽게 말하면 그 구분 자체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창고 종류는 갖다가 유통 가공 창고 형태로 점점 변해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재래 또 일반 창고에서 기계화, 자동화. 그래서 일반 기계화, 자동화 창고로 이런 식의 순서로 변해간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창고의 종류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보시면요. 815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 창고가 나와 있고 기계화 창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죠.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렉 자동화 창고인데 렉 자동화 창고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뭐겠지만 이제 자동적으로 물건을 집어오고 물건을 갖다가 넣는 그러니까 적재와 그다음에 반출 이게 자동화로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고 양가로 이번에 창고의 종류 또는 종별 구분이라고 나왔어요.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까지인데 1종 창고는 보통 창고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일종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창고를 갖다가 우리가 1종 창고로 합니다. 자, 2종 창고는 야적 창고예요. 야적. 밖에 있는 것이죠. 야적. 밖에다가 쌓는 창고입니다. 야적. 밖에다가 쌓는 창고로 말해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이어야 되고 목재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를 보통 쌓겠죠. 밖에다가. 3종 창고, 수면 창고라 하는데 이 수면이라 해서 잠자는 수면이 아니라 물이에요. 물수자. 그리고 물의 면이에요. 물의 면. 수면. 그리고 수면. 3종 창고, 수면 조수에 있는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갖춘 거. 원목동.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에다가 그 물에다 띄어넣는 창고로 보통 말한다. 그래서 그걸 가둬놨어요. 그 내용물을 갖다가. 4종 창고는 저장 창고예요. 그리고 집안에 정착한 저장 탱크라든가 이게 당연히 저장 창고라는 것은 내화 구조를 갖다가 갖출 거. 곡물이라든가 사일로 이런 거 같은 걸 저장한다는 개념이겠죠. 자, 그런 데에서 이제 1종, 2종, 3종, 4종까지 봤고요.
5종, 6종까지는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죠. 자, 5종 위험물 창고예요. 5종. 위험물 창고고 기본적으로 토지 및 공작물에서 보관하는 위험물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총포, 도검, 확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치라든가 그다음 구조라든가 이런 시설 기준에 적합 등 걸 갖다 위험물 창고, 제 5종 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특별히 알겠죠? 이런 것은 자, 6종 창고는 뭐냐면은 농산물이라든가 생수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농산물인데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신선도를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신선도. 쉽게 말하면 신선도를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생자라는 생자라는 게 쓴 이유는 뭡니까? 신선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농산, 생수산, 생축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섭씨 뭐 0도 이하의 저온 역시 0도 이하. 그래서 이건 갖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냉동적인 냉장적인 개념하고 냉동적인 개념이 모두 포함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6종 냉동 창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봤을 내용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여러분 합격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